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공무원에서 행정학을 가르치는 황철군입니다. 2024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행정학에서 고득점을 받고 합격하시기 위한 커리큘럼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결국 시험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기 전에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시험이라는 거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고민을 해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사혁신처라는 기관에서 시험을 출제해서 여러분들을 선발을 하게 되는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 인사혁신처라는 출제 기관이 인재를 임용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분들을 어떻게 뽑을 것이고 수험생들을 어떻게 변별할 것인지 그런 식의 기준과 출제 기조가 있어요. 그 출제 기조라는 것은 변화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전문 과목 시대로 돌입하게 되면서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출제 기조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따라오시면 훨씬 더 좋으니까 제가 커리큘럼을 구체적으로 살펴드리기에 앞서서 시험의 출제 기조, 여기에 맞는 합격 전략을 가볍게 말씀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커리큘럼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목표는요, 여러분들을 행정학으로 합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른 과목에서 뭐 실수가 있었다거나 다른 과목을 잘 못 봤다고 할지라도 행정학에서 고득점을 받아서 시험에 합격하는 것,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 행정학이 여러분들의 합격에 기여하는 것,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 저의 이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 모든 과정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드리기 위한 먼저 출제의 기조, 지금의 시험 기간의 출제 기조를 먼저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전문 과목 시대로 돌입하게 되면서요. 우리가 기존에는 공통 과목들이 조금 더 중요했다면 이제는 일반 행정직 기준으로 행정학과 행정법과 같은 전문 과목들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학이나 행정법처럼 전공으로 변별하겠다라는 것이 최근에 출제 기조가 되니까 기존보다는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는 지식의 암기 부분들을 많이 물어봤다면 예전 시험 문제와 최근의 시험 문제를 비교해보면요.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주제를 물어봄과 동시에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논점들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해 없는 암기보다는 이해에 기반한 암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위주로 먼저 좀 접근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슷한 결인데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행정학적인 지식들을 잘 갖추고 여러 번 보면서 암기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가가 최근에 변별력을 갖고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응용력이라든지 주어진 정보들을 읽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독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추론해낼 수 있는 추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변별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니까 지식뿐만 아니라 응용력까지 갖추는 사람들을 뽑겠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출제 기조라고 보시면 되니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잘 할 수 있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득점 학습 전략이 여기에서 이제 비롯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범위를 넓히는 게 최근의 기조가 아니에요. 범위는 기본적인 범위로 가져가되 그 안에서의 어떤 아주 정말 진정성 있는 이해도를 묻는 것이 최근의 시험의 출제 기조라고 보시면 되니까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게 물론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게 범위를 너무 좁혀서도 안 되고 너무 넓혀서도 안 돼요.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설정하기 나름인 과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으로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첫 번째 이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철저한 기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기출문제들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기출문제 반복이라는 것이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게 기존의 기출문제가 그대로 계속 이제 출제된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이거든요. 기존의 기출문제가 반복된다는 이유는 그 기출문제의 아주 핵심적인 논점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의 표면을 외워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적절하게 풀어내시지 못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표면을 암기하고 표면을 여러 번 돌려보시는 그런 공부보다는요. 이 기출문제가 왜 출제되었고 어떤 포인트에서 수험생들을 변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런 철저한 기출 분석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념과 기출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도 우리가 실전 훈련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발휘하려면 아주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실전 훈련까지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조화를 이루어야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에서도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실 테니 저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커리큘럼을 적절하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개념의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하고 기출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하는 것.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이 커리큘럼의 세 가지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출제 기조에 맞는 고득점 학습 전략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까먹지 마시고요. 항상 이제 공부하실 때마다 방향 설정을 잘 해두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고득점도 돼야 되는 것이 되겠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라는 것은 방향 설정을 잘못했다라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방향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은 3000%로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이런 식의 출제 기조를 정확하게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맞는 커리큘럼을 이제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것이고요. 이거는 타임테이블별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나와 있는 6, 7, 11이라는 건 이제 개강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23년도 6월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 커리큘럼은 개념 기출 그리고 실전 훈련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개념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수업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수업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각 수업의 OT에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은 전체적인 구성에 집중을 잘 해두시면 좋겠고, 우리가 이 세 가지 개념 수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간에 있는 7월에 개강하는 올인원 수업이에요. 68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건 인강 기준입니다. 한 강은 한 60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인강 기준으로 한 68강 정도로 구성되는 올인원 수업, 가장 중요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 개념들의 어떤 강약 조절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도를 제고하는 그런 식의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거 가장 중요한 수업이라는 거 인지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이 수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약간 중요한 주제들을 맛보게 할 수 있는 입문특강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스페셜티 입문특강이라고 해서 무료 특강이에요. 무료 특강이고 업로드가 될 거예요. 6월 중에 업로드가 될 테니까 올인원 수업이 7월에 시작하기 전에 행정학이 어떤 과목이고 맛보기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6강짜리 입문특강을 먼저 활용하신 다음에 올인원으로 들어오셔도 괜찮을 겁니다. 이것도 참고 삼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 핵심 개념 수업, 올인원 수업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이 올인원 수업의 어떤 분량들을 지속적으로 회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한 번 봐서는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막 깊어지진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회독할 수 있는 압축적인 개념 강좌도 필요합니다. 그게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패스프레소라는 수업이에요. 패스프레소라는 개념 압축 강좌도 마련이 될 것이고요. 11월에 개강을 하고 24강이니까 68강인 올인원 수업보다 상당히 압축된 그런 개념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업과 교재를 활용하시면 행정학의 어떤 휘발성 같은 것도 많이 차단을 할 것이고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개념에 대한 이해도와 암기도를 많이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콘텐츠가 될 테니까 활용을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과 관련해서는 입문 그리고 올인원, 압축 강좌인 패스프레소까지 세 가지 강좌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개념도 중요하지만 이 개념들이 구체화된 기출문제들에 대한 분석 작업도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기출과 관련된 콘텐츠들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 핵심 개념인 올인원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9월부터 핵심 기출 문제들에 대한 그런 이제 분석 작업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출 문제들은 좀 강약 조절을 잘 해두셔야 되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행정학에서 봐야 될 기출 문제들은 1800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 기출문제집도 1800제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근데 그 1800제를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잘 잡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1800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천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천제는 우리가 인사혁신처라는 우리가 보는 이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기관에서 출제한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수업이에요.
우리가 이 행정학은 국회에서도 출제하고 경찰에서도 출제하고 그리고 뭐 행정사라는 곳에서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각각의 출제 기관들의 행정학 기출문제들의 결이 많이 달라요. 결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혁신처라는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의 출제 기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철저하게 분석하는 수업이 바로 핵심 기출 천재라는 수업이 되니까 이 수업이 기출 수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 인사혁신처 문제들에 가장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우선순위를 잘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사혁신처 천재에 대한 회독 작업이나 반복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과정 중에 하나로 제가 마련을 해드리는 게 바로 이 기출 변형 수업이 되고요. 인사혁신처 문제들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시험장 가실 때까지 200% 소화를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같은 것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자극이 떨어지고 소화도도 많이 떨어지고요. 지루해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한 콘텐츠가 바로 이 기출 변형 과정인 오마주 500제라는 수업이에요. 이 오마주 500제라는 수업은 가장 중요한 기출 문제들을 이리저리 변형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극을 주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잘 거쳐주시게 되면요. 우리가 핵심 기출 문제들에 대한 이해도도 당연히 제고가 될 것이고 회독의 효율성도 많이 올라가게 될 테니까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출 문제들에 집중을 했다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잘 더해주시면 좋은 게 이 기출 플러스 문제들입니다. 이것은 기타 직렬의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인사혁신처를 제외한 그런 국회직, 경찰직, 뭐 행정사 같은 이런 곳들의 문제들 중에서 꼭 필요한 문제들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300제 정도는 기타 직렬의 문제들 중에서 300제 정도는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거든요. 이거는 좀 고난도의 문제들이에요. 좀 고난도의 문제들이고 지역적인 문제들이기도 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0제 정도의 논점에서도 우리가 인사혁신처 구급 기준으로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비를 하고 들어가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퍼서브 300제 문제가 기타 직렬 문제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뽑은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우리가 기출문제집 출간 이후에도 여러 기관들에서 행정학 기출문제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런 문제들 중에서도 우리가 봐야 될 문제들은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 중에서도 제가 100제를 뽑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특강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기출추록 100제 수업이라고 부르고요. 이 정도까지도 준비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자, 기출 과정을 다시 한번 쭉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기출이 되고 있는 핵심적인 천재에 대한 철저한 분석 작업 이게 먼저 수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걸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추가적으로 기타 직렬의 플러스 문제들까지도 잘 더해 놓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출 플러스 문제부터는 이제 24년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왼쪽은 개념, 오른쪽은 기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두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개념과 기출을 열심히 공부했다면 이런 것들을 실전 훈련을 통해서 적용을 잘 해볼 수 있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실전 훈련 과정들도 이렇게 이제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 정도 모의고사 과정을 좀 거쳐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기출 전범위 모의고사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열심히 실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사실 여기까지는요. 1월 과정까지는 행정학의 단원별로 그러니까 진도별로 운영되는 그런 수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 시험은 진도별로 1번에 1단원, 2번에 2단원 이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1번에서 갑자기 6단원에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막 섞이게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전범위로 구성되는 모의고사에 대한 실전 훈련 작업을 먼저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구성된 것이 기출 전범위 모의고사라는 과정이고요. 이 기출 전범위 모의고사는 우리가 여태까지 잘 다뤄왔던 인사혁신처의 기출문제들 중에서 5개념만 뽑아가지고 전범위로 섞어서 이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들에 대한 재점검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전범위에 대한 어떤 감각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실전훈련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걸 먼저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파이널 모의고사 과정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4월에 국가직이 있고 6월에 지방직이 있어요. 구급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 시즌 1이라는 실전 동형 모의고사는 국가직을 대비하는 것이고 시즌 2라는 4월에 진행되는 과정은 6월에 지방직을
염두에 들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국가직, 지방직 상관없이 다 활용을 해두셔도 되니까 어쨌든 충분한 양의 모의고사를 제가 제공을 해드릴 것이고요. 이 모의고사들은 제가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문제들을 만들고 있고 기출 포인트들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변형된 포인트들도 적절하게 구성하고 아직까지 출제되진 않았지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미출 논점까지도 제가 넣어가지고 문제를 구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어적으로만 접근하진 않을 것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입체적으로 접근해서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시켜드릴 테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어떤 시험의 경향이든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도록 최종적인 파이널 과정도 그렇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9급 기준으로 6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지방직 9급 시험 전까지의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7급은 여기에다가 이제 뭘 잘 더해 주시면 되냐면 요 선택 과목인 지방자치론 과정을 잘 더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7급 지방직 과목 중에 선택 과목인 지방자치론 과목이 있고요. 행정학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론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실 거예요. 이 지방자치론과 관련해서도 7급 지방직의 지방자치론과 관련해서도 5월에 올인원 과정 마련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9월의 실전 동형 모의고사도 적절하게 준비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것도 놓치지 말고 잘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념과 관련된 커리큘럼 이렇게 설명드렸고 기출과 관련된 커리큘럼도 설명드렸고 파이널 모의고사 관련된 실전 훈련 그런 과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7급의 지방자치론 과정도 설명드렸으니까 잘 보시면서 내가 지금 요 이제 시점에 와 있는데 커리큘럼들을 잘 소화하고 있는가, 이 시점에 적절한 커리큘럼을 내가 적절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 그렇게 점검하시는 용도로도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중에서도 필수적인 것들은 무엇이 있고 그리고 재시생분들에게는 어떤 과정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우리 초시생분들 특히 초시생분들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커리큘럼들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이 중에서도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제가 필수적인 커리큘럼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올인원 수업이죠. 이 올인원 수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핵심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 행정학은 다 처음 공부하시는 그런 과목일 테니까 핵심적인 개념들을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먼저 들어주셔야 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인원 수업부터 준비를 잘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행정학은 특히 기출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기출에 대한 접근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엇나가지 않게 이 기출 문제들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학습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릴 이 핵심 기출 천재 수업도 필수적인 수업으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68강짜리 올인원 수업을 압축한 개념 압축 강좌인 패스프레소 강좌도 아주 중요한 수업이 될 겁니다. 행정학은 분량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줄여가지고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패스프레소 강좌도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출로 다시 넘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이 핵심적인 인사역 신청하 기출한 천재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여기에 기타 직렬에서 기출된 그런 기출 문제들 300제도 더하는 슈퍼서브 300제 문제까지도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2가지는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인사역 신청 기출 문제들에만 집중을 하시지 마시고 물론 이게 우선순위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려면 약간 더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바로 이 기타 직렬 문제인 약간 고난이도이면서 지엽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슈퍼서브 300제 문제가 그런 식으로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을 테니까 우리가 특히 이 9급 기준으로는 1000제, 300제 더해가지고 1300제 정도는 120%, 150%, 200% 소화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실전 훈련 과정 속에서는 파이널 모의고사 이거 꼭 보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우리가 요 행정학 물론 무슨 과목이든지 다 실전 훈련이 중요하죠. 근데 특히 요 행정학이라는 과목은요.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문장들로 구성된 문제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해두셔야 되겠죠. 새로운 표현들, 새로운 문장들, 새로운 유형들 가장 기본적인 논점으로 구성은 되겠지만 표현들은 항상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응력을 평소에 충분히 길러두시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널 모의고사가 그런 식의 훈련 도구가 되니까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5가지가 필수적인 커리큘럼이니까 여러분들도 학습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미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재시생분들,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필수적인 이 중에서도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가시면 좋을 테니까 재시생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3가지 정도를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재시생분들은 개념 압축 수업부터 들어가시면 돼요. 이미 우리가 개념과 기출을 다 공부를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압축 강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시고, 그리고 요 기출 문제들도 다 이제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기출 변형 문제들, 요 오마주 문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독하시고 다시 한번 중요한 기출 문제들을 점검하실 수 있으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커리큘럼을 재시생분들은 진행을 하셔도 충분하시고요. 그리고 요 항상 문제풀이나 실전 훈련은 재시생분들이든 초시생분들이든 긴장하시면서 잘 따라오실 수 있으셔야 돼요. 충분한 훈련량이 필요해야 우리가 충분한 훈련량이 마련이 되어야 시험장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이널 모의고사는 재시생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꼭 이제 수강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훈련 앞에 장사가 없어요. 연습량과 훈련량 앞에서 이제 고득점이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든 저랑 같이 하시든지 간에 어쨌든 이 훈련 프로그램들도 잘 여러분들이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커리큘럼도 제가 소개를 잘 해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초시생분들 필수적인 과목들, 그리고 재시생분들에게 필수적인 과정들 잘 말씀해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 커리큘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 커리큘럼 영상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잘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여태까지 이제 그 시험 출제 경향과는 조금 다른 출제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개념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고, 기출은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학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전 훈련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각각의 수업들을 마련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때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를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리큘럼 영상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볼 것이고요. 본 수업에서 좀 더 반갑게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각각의 수업들을 준비할 때 열정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빈틈없이 준비하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함께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을 행정학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드리는 게 목표가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저랑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수업 때 또 반갑게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